자동화에 손을 조금이나마 대보려고 하면 코딩을 하건 안 하건 API라는 말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저도 이 말이 뭔지 처음에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집합. 에? 이게 뭔 말이야? 도저히 모르겠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뭔지 잘 몰라도 어찌어찌 쓸 수는 있어요. 그래도 모른다는 게 은근히 답답하기도 하고 한 번은 해결하는 게 좋겠다 싶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어려운 말, 표현 싹 다 빼고 코딩 같은 거 아예 몰라도 느낌을 잡을 수 있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끼리 대화를 한다는 거를 좀 상상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몇 번은 겪어보셨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습니다. 둘이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둘이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방에 틀어박혔고요. 엄마는 부엌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는 안 하는데 사실 엄마는 아빠한테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뭐 이따가 밥 먹을 건지, 내일 몇 시에 나가는지,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이요. 그럴 땐 어떡하죠? 바로 우리를 써먹습니다. 여기서 엄마는 아빠한테 밥 먹을 거냐고 물어봐 라고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아빠한테 밥 먹을 거냐고 물어보래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아빠는 답변을 할 거예요. 안 먹는다 그래. 그러면 아이가 또 가서 아빠가 안 먹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엄마가 또 저를 불러요. 아빠 내일 몇 시에 나갈 건지 물어봐라. 그럼 우리는 또 아빠한테 가겠죠. 아빠 내일 몇 시에 나갈 거냐고 엄마가 물어보래. 내일 7시에 나간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는 또 엄마한테 가서 그 답변을 전달을 하겠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엄마를 프로그램 1번, 아빠를 프로그램 2번이라고 하고 바로 우리의 역할이 API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면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API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 여기 우리 채널에서 많이 쓰는 Make라고 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기상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이 Make라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상청의 날씨 정보를 활용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무언가 자동화를 설계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기상청의 API를 활용해가지고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Make를 통해서 기상청한테 오늘 서울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보면 API가 기상청한테 오늘 서울 날씨가 어떠냐고 물어봐 줍니다. 그러면 기상청이 오늘 서울 날씨는 비가 와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API가 Make한테 오늘 서울 날씨는 비가 온대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요. Make가 직접 기상청 날씨 정보를 들여다볼 수가 없다 보니까 API 요청을 통해서 날씨 정보를 요구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ake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자동화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다면 출근할 때 우산을 챙기라는 알람을 보내줘. 뭐 이런 식의 자동화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엄마 아빠 예시에서는 들지 않았던 API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API는 정해진 형태의 요청 그리고 정해진 형태의 답변만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상청의 API는 미리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정해놔요. 뭐 예를 들면 뭐 특정 시점에 서울 날씨 어떤 라든지 태풍이 서울에 지나가는 날짜 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요청만 할 수가 있고 정해진 형태의 답변만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기상청에서 설정해 두지 않은 요청인 뭐 올해 프로야구 일정 언제야 같은 요청은 할 수도 없고 답변을 해줄 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정해진 형태로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줄 수가 있다. 요게 API의 큰 특징 중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API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 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API 키는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허가증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대가로 돈을 결제해놨거나 한 상황이라면 이 API 키가 유출된 경우에 그 사람들이 API 키를 통해서 여러분이 결제해둔 돈을 막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출되지 않게 꼭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API 키를 발급받으셨으면 꼭 보안에 신경을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잘 쓰면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활용을 잘해서 좋은 자동화를 설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약사인데요. 이렇게 비전공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딩을 할 줄 몰라서 이런 식의 자동화는 사실 꿈도 못 꾸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많은 기술들은 점점 대중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코딩을 할 줄 몰라도 자동화를 설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화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기획을 잘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구현을 잘 하느냐 이거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구현이 점점점 쉬워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처럼 비전공자시더라도 자동화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랑 함께 자동화를 알아가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API는
두 프로그램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마치 싸운 엄마 아빠가 소통할 때 쓰는 아이 같은 역할이다. 그리고 이 API 키라고 하는 거는 API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이며 이것이 유출되면 마치 아이디 패스워드가 유출된 것처럼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점점 자동화가 쉬워지고 있으니까 한번 찍먹이라도 해보면 좋겠다. 저는 자동화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